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얼마 전에 공지영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여러 작가님의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여러분한테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따뜻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그러한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이에요. 그리운 메이 아줌마. 이 책이 뉴베리상 수상작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 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청소년 작품 상가, 그리고 또 올해의 최고 우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상을 또 받았고 여러 상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신시아 라이런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림책도 쓰셨고요. 시, 단편, 장편 소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아주 짧은 내용인데도 아주 담담한 내용인데도 그 안에 느껴지는 그런 여운들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글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정말 하루 만에 다 쓱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중간중간 위트도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술술 넘어가는,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따뜻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간략하게 책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서머라는 아이가 있어요. 서머라는 아이가 한 집에 입양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트레일러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트레일러에서 생활하는 그런 집인데 나이가 아주 많은 부부가 이 서머라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왜 그러냐면 서머가 6살 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요. 몸이 안 좋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한데 친척집이면 여러 집을 다 가도 이렇게 반기거나 선뜻 나서서 내가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이 아줌마랑 오브 아저씨라는 그 부부가 우연히 친척집에 갔다가 이 아이를 보게 돼요. 이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를 잃고 나서 그 슬픔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이리저리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눅들고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우유를 다 먹었는데도 더 달란 말을 못하고 슬픔에 빠져서 있는 그런 아이를 보고 당장 이 아이를 데려가서 우리가 키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오브 아저씨가. 그래서 메이 아줌마랑 같이 그분한테 우리가 가서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6년 동안 생활을 해요.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런데 메이 아줌마한테는 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증 때문에 몸이 체격이 이렇게 뚱뚱해지고 몸이 붓고 뚱뚱한 그런 상태여서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소한 체격에 약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밭일을 사랑하는 그런 밭이 있었어요. 메이 아줌마가 항상 가꾸고, 그러니까 밭일을 하러 갈 때 우리는 보통 밭에 일을 하러 야채 심고 할 때 일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메이 아줌마는 밭을 가꾸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랑했던 밭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보는 것마다 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특별하고 별난 사람을 봐도 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갑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 클리터스라는 서머의 친구가 나와요. 학교 친구인데요. 1년 전에 이사를 와서 전학을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유별나요. 별나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과자 봉투를 수집했다가, 숟가락도 수집했다가, 곤충도 수집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수집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연히, 서머의 집에 놀러 와요. 서머의 집에 놀러 오는데, 오버 아저씨랑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아저씨가 클리터스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놀러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안 하죠. 서머가 이 친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유별나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버 아저씨가 너무 친하게 잘 지내니까 그냥 수락을 해요. 그래서 놀러 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질 않고 그냥 가깝게 지내고 같이 오버 아저씨랑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오버 아저씨가 떠날까봐, 그 아줌마를 따라서 떠날까봐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보냈는데 그 아저씨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해요. 그러면서 오버 아저씨가 클리터스한테 그 메이 아줌마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메이 아줌마한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는, 어떤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큼지막하고 어떤 사건, 정말 자랑거리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아저씨는 그렇게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아줌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저씨의 아픈 무릎을 연고로 문질러 주어서 아저씨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었던 일. 내가 꼬마였을 때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밖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나를 창 너머 내다보며, 서머, 우리 귀여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일. 이렇듯 그동안 아저씨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따뜻한 기억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나왔다. 네, 그러한 행복한 소소한 행복들,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이 아줌마가 좋아했던 그 텃밭, 그 밭에 가서 그 추운 2월에 코트하고 장갑하고 기마개를 하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메이 아줌마를 회상하면서 오버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 서머 친구한테 해주죠. 그러면서 서머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장례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슬픔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충분히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 없이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어떤 순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그런 것처럼 어떤 틀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하느라고 정말 서머랑 오버 아저씨는 그 트레일러 안에서 그 아줌마를 떠내보낸 슬픔을 슬퍼하면서 마음껏 울고 끌어안고 마음껏 울고 그러한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간을 못 보냈던 거예요. 그냥 형식상 절차의 그런 순서를 밟아가느라고, 그리고 또 온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그렇게 정말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난생 처음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을 앉는 것을 허락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틀에 박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례식이긴 하지만 정말 아줌마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은,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오버 아저씨가 아줌마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묵묵히 그걸 또 들어주는 친구와
서머가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장례식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리터스가 한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요. 오려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한 교회의 목사인데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믿고 그 목사를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를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클리터스가 갔다 오는 길에 주위의 의사당도 들려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신나서 그 계획을 막 짜요. 그런데 이제 클리터스가 12살이잖아요. 12살이니까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그 집에 처음 찾아가요. 그런데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리터스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브 아저씨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정말 늦둥이를 얻은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하고 정말 클리터스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집에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받는데 그동안 잠깐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클리터스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과 클리터스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는 그런 친구와 모든 것을 잃을까봐 정정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한 차이를 느끼면서 클리터스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오면서도 오래도록 그 안에서 느꼈던 훈훈함과 따뜻함이 여운으로 남아서 오래도록 남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오브 아저씨랑 클리터스랑 서머랑 같이 그곳을 떠나요.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3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날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주위의 의사당을 구경하기로 하는데, 거길 찾아갔는데 일찌감치 찾아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 기분만, 그 메이 아줌마의 그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 희망,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그 사람이 메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 희망만을 가지고 막 신나서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머랑 그 친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시무룩해서 갔다가 그냥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는 과정에 이제 주의 의사당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시무룩해하고 상심에 빠진 아저씨한테 거길 가서 구경하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마지막 그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마지막 그 앞에 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차를 돌려요. 그래서 의사당을 충분히 구경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집에를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올빼미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깜짝 놀라서 어떤 그런 스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서머가 그 올빼미와 있었던 그런 아줌마와의 그런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그 자리에서 터뜨려요. 그동안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그 아저씨가 슬퍼하는 걸 지켜보고 떠날까봐 두려우며 지내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울 수 없었던 거예요. 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슬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도착했을 때 올빼미가 탁 지나가면서 스치듯 지나가면서 그 순간 아줌마의 그런 여운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아줌마와 있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어요. 정말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은 울죠. 그래서 오브 아저씨가 서머를 안고 서머 방에 데려다 침실에다 눕혀서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충분히 울게끔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메이 아줌마를 만나요. 메이 아줌마가 서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머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주고 싶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왜 하나님이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삐쩍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길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날 오브 아저씨도 그렇고 서머도 그 친구도 서머의 친구도 같이 제대로 메이 아줌마를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어떤 틀 안에서 형식적인 틀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통념 안에, 틀 안에 나 자신을 너무 가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와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생각으로 시선으로 보질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삶과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